에너지 보존 법칙 보겠습니다. 초기 속도로 움직이던 차량이路面에 1차, 2차 미끄러진 추락, 무차 충돌하는 경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뭐 어떤 식으로든 쓰였겠죠, 그죠? 그걸 다 더하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처음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죠. 속도가 있으니까 2분의 1 mv0의 제곱. 이러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쓰였냐? 달려가면서 뭐 첫 번째 모면이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면이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뭐 충돌해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변형이 된 이후에도 또 속도가 또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또 뭐 V 프라임 있고 이런 경우에 마찰계수가 μ1이고 μ2고 일단 이걸 생략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 운동 에너지는 이 모든 에너지를 더한 거하고 같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서는 마찰 에너지 μ1, μmgd 그다음에 플러스 μ2 mgd 여기 속도니까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마찰 에너지 운동이 다 더하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路面 종류가 다르거나 스키드 마크 추락 속도 이걸 나누어서 스키드 마크가 있고 스키드 마크가 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마크가 있고 스키드 그 다음에 요 마크가 있고 이렇게 속도 계산할 때 여기 스키드 마크 공식은 뭐죠? V는 루트 2μgd 그 다음에 요 마크는 속도 루트 μgr 이 공식이죠. 그죠? 이 공식인데 스키드 마크 공식은 뭐? 조건이 반드시 끝에가 0이어야 된다. 이게 속도가 0이어야 된다. 그게 스키드 마크 공식의 적용 핵심입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마크를 있으려면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속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키드 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합성 속도를 하라. 각각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워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곡선 반경 공식에 대입하면 되고요. 해서 요마크의 속도 공식 뭐죠? 이거죠. UGR 루트 요마크 V는 루트 μgr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 스키드 마크의 속도 V2는 루트 2μgd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키드 마크 공식을 대입할 때는 끝부분이 0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합성 속도를 구해야 된다.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을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 개수와 겨는 개수. 마찰 개수와 겨는 개수 뭐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마찰 개수라는 것은 두 표면이 정해지면 개수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자동차도 뭐 이런 자동차와 관계없이 타이어 고무 재질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노면하고 두 개의 접촉면의 재질이 정해지면 마찰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마찰 개수는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얼마 차원 관계없이. 그런데 자동차 교통사고에서는 다르죠. 교통사고에서는 뭐 바퀴가 하나 터지거나 뭐 하나 네 짝 중에 하나가 뭐 잠기고 하나는 또 고장나고 하나는 또 뭐 안 잠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 고무 재질의 마찰 개수는 뭐 0.82라 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마찰 개수는 0.8이 아닌 거죠. 0.8이 그건 뭐냐? 그러면 견인 개수라고 하자 해서 그 차 상황을 반영한 마찰 개수를 견인 개수라고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는 표면만 정해지면 하나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편의상 마찰 개수나 개인 개수나 뭐 같다 생각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면에서 마찰 개수는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빗면에서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요. 물체를 올려놓고 이 경사를 쭉 올리다 보면 언젠가 얘가 쭉 미끄러지겠죠, 그죠? 쭉 미끄러지기 바로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이게 세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우리 MG고, 그죠? 그 다음에 빗면 누르는 힘, 그 다음에 내려가려는 힘, 요게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각도가 세타가 되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MG면 요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MG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도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게 막는 것, 마찰력. 여기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내려가려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찰력이라는 것은 누르는 힘에다가 마찰 개수로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마찰 개수 μ를 곱한 것이다. 그죠? 이게 내려가려는 힘하고 안 내려가려는 힘하고 두 개가 서로가 딱 견주고 있다. 딱 일치 이렇게 딱 대응 이렇게 딱 일치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mg 사인 세타는 mu 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mm은 없어지고 gc도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mu에 대해 정리한 mu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보다 사인 세타는 뭐죠? mu는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찰 개수는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마찰 개수 어떤 물체와 어떤 표면의 마찰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를 기울이면 됩니다. 기울여서 딱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 그때 각도를 측정해서 탄젠트를 하시면 그게 마찰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 특성은 정지 마찰력이 있고요. 여기 그 밑에 줄에 보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 있죠. 여기 밑줄 시험 많이 나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니까 움직이기 일보 직전에 직전의 마찰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때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 개수가 떨어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제동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 마찰비가 있죠. 제동률이라는 것은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잠기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바퀴가 한 10% 20% 잠겼을 때가 마찰 개수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제동률이 100% 완전히 잠겼다 할 때는 마찰 개수가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가 완전히 잠겼을 때가 마찰 개수가 좀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한 20% 잡았을 때가 오히려 더 마찰력이 더 높다.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요거를 노린 거죠. 요거를 어느 정도 살짝 풀어주면서 마찰력을 최대로 유지하는 게 AB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 마찰력은 굴러갈 때 자동차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갈 때도 마찰력이 존재한다. 그게 구름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의 특성 타이어의 접지면의 너비와는 무관하다. 밑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의 식을 보면 표면을 누르는 힘과 마찰 개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접지면의 폭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 타이어 그 경주용 자동차 보면 타이어가 되게 넓잖아요, 그죠? 넓는 거하고 그 마찰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동 슬립비는 좀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제동시 마찰 계수는 슬립비가 0.1대 0.4 요 밑줄요.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슬립비가 0.2에서 0.3일 때 최고로 높다. 마찰 계수가 최고로 높다. 그래서 좀 미끄러질 때가 상당히 마찰 계수가 오히려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인계수의 정의. 결인계수는 방금 뭐 이야기했다시피 마찰 계수하고 같은 개념인데 차에 따라서, 차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반영해 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타이어하고 노면의 마찰 계수는 뭐 0. 고무항구 노면의 마찰 계수, 아스팔트 노면의 마찰 계수는 0.8이다. 뭐 정해지죠. 그런 마찰 계수가 되는데 봅시다. 결인계수의 경우 차량 타이어 중 일부가 타이어 잠겼을 때 타이어가 모두 4개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중에 뭐 앞바퀴는 잠겼는데 뒷바퀴가 고장나서 안 잠긴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마찰 계수는 0.8 하면 됩니까? 이거 안 잠겼는데 그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마찰 계수 미우 곱하기 총 몇 개분의 그 다음에 잠긴 거 몇 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마찰 결인계수는 이제 F라고 합시다. F는 결인계수는 마찰 계수 0.8 곱하기 총 몇 개 타이어 4개 중에 2개가 잠겼다 하면 2개 4분의 2에서 0.4 해서 노면의 마찰 계수는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노면 간의 마찰 계수는 0.8인데 이 자동차, 이 사고 차량의 견인 계수는 0.4가 됩니다. 0.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종단 경사가 있을 때 종단이라는 것은 앞뒤 방향 경사가 있다. 종단 경사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이죠. 그죠?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르막,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 계수라는 것은, 미우라는 것은 0.8. 그죠? 미우는 0.8입니다.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간의 마찰 계수는 0.8. 그런데 이 차에 대해, 이 차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차가 지금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끽 밟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찰, 2.8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경사를 고려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인계수라는 것은 0.8, 이 마찰 계수에다가 경사, 오르막인 경우에는 더해준다. 탄젠트 세타를 더해준다.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똑같이 간단하게 G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경사를 각도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럼 퍼센트는 그냥 몇 퍼센트? 10% 그러면 10% 하면 소수점 0.1 그러면 견인계수 0.9가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 견인계수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면 자동차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L이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높이가 LZ, 그 다음에 앞바퀴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L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 견인계수는 1-Z, Z는 축구분의 무게중심 높이, 그 다음에 FF는 앞쪽 견인계수, FR은 뒤쪽 견인계수, 그 다음에 FF-XF 가르고 FF-FR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한번 시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풀림바퀴의 구름마찰 계수가 제가 하는 게 없는 거입니다. 자, 아까 견인계수는 제가 총분의 뭐라고 했죠, 그죠? 견인계수는 마찰계수 곱하기 뮤 곱하기 총분의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총분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요거는 뭐죠? 마찰 개수는 뭐 0.8 곱하기 총 4개분의 잠긴 게 2개다, 1개다,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는 이제 구름 마찰 개수. 굴러가는 바퀴도 마찰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인데, 2개가 잠겼는데, 가만히 굴러가는 것도 마찰 개수가 있더라. 그것까지 정리해보자. 그러면 총분의 총. 4개분의 총분의. 자, 잡힌 거 0.8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가만히 굴러갈 때도 마찰 개수가 있다. 뭐 0.01이라 치면 곱하기 2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 그래서 그런 개념이죠. 총분의 잡힌 마찰 개수 몇 개, 구름 마찰 개수 몇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무게 배분과 구름 무게 배분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게 배분이 주어진 경우. 그러면 프로테지니까 총은 어떻게 됩니까? 총. 항상 분모에는 총이 와야 돼요. 총 몇 프로? 총은 뭐 100%죠, 그죠? 100% 중에 잠긴 거 0.8이 몇 프로? 앞쪽에 60%. 그 다음에 뒤쪽에는 10.1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뒤쪽 마찰 개수 곱하기 앞쪽 개능 개수 곱하기 60%, 뒤쪽 개능 개수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 그 다음에 이 차의 무게가 압박 무게가 총 1600인데 앞바퀴에 800이 앞바퀴에 1000이 걸리고 뒷바퀴에 600이 걸린다. 여기에 앞바퀴의 마찰 개수는 0.8이고 뒷바퀴 마찰 개수는 0.4다. 이렇게 되면 분모에는 무조건 총. 계속 분모는 총이 나오죠. 분모는 1600이죠. 그죠? 앞바퀴 마찰 개수 얼마? 0.8에 얼마 걸린다고? 1000 걸리고요. 그 다음 뒷바퀴 0.4에 얼마 걸린다고? 60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총 100%가 프로테이션 하면 100% 중에 0.8이 몇 프로, 0.1이 몇 프로. 그 다음에 무게라면 1600 중에 1000이 0.8이 1000, 0.4가 600.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스윙차의 마찰 개수. 스윙차의 마찰 개수는 쭉 보시면 우리는 0.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레탄 마찰 개수 한번 봅시다. 도레탄 마찰 개수 표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시멘트 도로보다는 아스팔트 도로가 마찰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마찰 개수가 약간 어떻게 됩니까? 약간 시멘트가 약간 높죠, 그죠? 약간 높다. 아스팔트보다 높고. 그 다음에 자갈, 흙, 파이터 이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도로가 습기는 도로보다 마찰 개수가 조금 높다. 그 다음 속도가 높을수록 마찰 개수가 약간 떨어진다. 그 정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형 차량의 마찰 개수. 대형 차량은 급제동시 바퀴가 잠기는 능력이 승용차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마찰 개수 값의 75에서 85%, 대충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우리가 0.8 적용한다면은 대형 차량의 마찰 개수는 0.8에 80%니까 0.64쯤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동 마찰 개수는 이렇고요. 이것도 참고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한 놈과 사람 마찰 개수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공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